자, 이제 2교시입니다. 쉬는 시간 뭐 잘 쉬었나요? 그죠? 지금 이게 2교시에는요. 어구 문장의 의미 추리야. 그 무슨 뜻이니? 어구나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넓은 데다가 좀 적어 놓읍시다. 어이구. 자, 어구나 문장의 의미 추리야. 의미 추리야.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고? 밑줄이 쳐져 있게 돼 있어요.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밑줄이 뿡 쳐져 있게 되고요. 밑줄이 쳐져 있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구나 문장이 중심화제냐, 오어 주제문이냐에 따라서 엄청 중요해져요. 만약에 이게 중심화제나 글 전체 주제가 되면 이 문제는 어구 문장의 의미만 가지고 추론할 수 없어요. 글 전체 내용 파악 문제가 돼요. 글 전체 내용 파악이 됩니다. 내용 파악 문제가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얘가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 잘 들어. 밑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이 앞이나 이 뒤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보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를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에서 니은 과학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뭐가 돼? 과학적 연구의 실상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는 비판의 대상이 되네요. 얘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얘는 중심화제가 아니죠. 그럼 어디에? 얘 주변에다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돼요. 어떻게 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로 여기는 아이, 그리고 과학적 연구의 실상을 오해하고 있는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세모야, 세모. 니은과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믿죠. 2번, 과학은 인간에 의해 개발된 여러 사고 형태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사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오히려 나머지를 다 부정하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이라고 되어 있었죠. 얘는 여러가 아니라 유일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가 틀렸어? 그래서 요거 요렇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가 틀렸네요. 여러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여러 형태 중에서, 사고 형태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과학적 증명만이 유일한 진리를 받는, 그렇죠? 진리를 찾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에요. 어떻게? 얘는 어구 문제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그 근처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얘보다 멀어지는 경우들을 이따가 조금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변주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단락 주제를 정리해 드린 이유는 빠르게 한번 읽은 다음에 문제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억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바르게 정리한 거. 아인슈타인은 산책 중에 갑자기 동료 물리학자에게 우리가 보는 동안에만 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이거 우리 옛날에 주요장기에서도 한번 했던 문제인데, 이거 뭐였죠? 양자역학. 이 모순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그치? 관찰할 때만 그 아이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아인슈타인이 듣고, 이거 너무 개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동안에만 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는 나는 안 믿는다, 이런 뜻인 거죠. 난 기억을 부정하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은 이거 몇 번? 2번이 되겠죠. 이게 엄청 쉬운 문제인 게 뭐 때문이야, 이런 애들은. 맞아요. 거기 문장 어라운드 주변만 읽어도 저절로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중심화제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도입해서 관심을 끄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얘 근처로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 2번. 우리의 관찰과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달은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였죠.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실제성이라는 얘기죠. 자, 넘어가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농업 관련 생명기술, 농업 관련 생명기술 이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글 전체 뭐가 되는 겁니까? 글 전체 중심 화제가 돼버렸네요. 그러니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글쓴이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니? 주제 물어보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르게 정리한 거 긍정형 발문이에요. 추론할 필요 없이 글 전체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글 전체에서 뭐가 되는 거야? 주제는? 그래. 생명기술은 화학적 공해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생물학적 공해를 크게 늘린다. 환경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거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얘는 뭐가 돼? 글 전체 중심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글 전체 주제하고 연결된 걸 빨리 답으로 찾아줘야 돼요. 답으로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어구하고 문장 문제에서 제일 유의할 점 제가 앞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는데 머릿속에 요거 머릿속에다가 잘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좀 예쁘게 안 돼서 마음에 안 드네. 예, 그리고 이게 선생님 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 자, 넘어가서 했냐?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강의하면서 막 빵 터트리고 막 이럴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가봅시다. 이거 4번 이거 밑줄이 졸라 길게 돼 있네요. 4번 어떻게 밑줄이 이걸 다 읽어야 돼요.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모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에너지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결국 전 세계의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단위 시간당 공급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초과하면 어차피 에너지 결핍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잘 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가까운 것도 긍정형 발문이네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글 전체 주제하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봤자 니네가 계속 써제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처럼 글 전체 주제를 알려주는 건 뭐 때문이지? 이 단락이 주지 단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이처럼이야. 알겠어? 우리 이렇게 계속 쓰기만 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넘어갈게요. 의외로 이런 문제들은요, 답이 되게 명쾌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했는데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한 단락 전체고 얘가 마지막 단락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실은 밑줄만 쳐져 있지 글 전체하고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기억하면 뭘까? 오늘날 우리가 어머니가 마련해준 아침을 먹고 싶다면 우리는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맥도날드 모순 상황 가게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 공통체는 흔들리는 거고. 됐어? 잔디를 깎는 대가로 아이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회에선 이미 이거 알바 새끼 죽여야 되는데, 그쵸? 핵가족 발음은 약간 귀여운데, 그래, 봐주기로 했어요. 핵가족의 붕괴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가족이 점점 노동 때문에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를 양로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는 대가족제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양로원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기억을 통해 여성의 직업활동이 공동체 형성의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는 순간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선택지잖아요. 여자가 집을 지켜야 되고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야, 이거 가능하겠냐? 이건 그냥 개인적 신념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소개팅이나 남자애들은 소개팅이나 혹은 선 보러 나가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논리적 선택지이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기억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노동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게 그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범주로는 세계를 도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마치 지도를 보면서 세계 전체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가져올 수 있다. 됐어? 그러면 여기 어디가 중요한 거야? 그래, 앞문장이 엄청 중요하죠. 뭐뭐 안의 경우에 한해서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됐어? 요 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뒤 문장 가지고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도식화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지도만 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구체적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관념적으로만 대상을 인식이라는 말과 실은 다를 게 없죠. 됐습니까? 문장이 밑줄 쳐져 있으면 그 앞뒤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다라는 거. 얘가 단 중심하잖아. 뭐예요? 글 전체 주제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요거 답 찾기가 엄청 쉬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반박하면서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용 추리. 자, 7번 갈게요. 7번. 마찬가지입니다. 7번도 여기 세부 내용 파악이나 이런 애들은 다 하나씩 우리가 추리는 반박해야 되지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 억구 문제야. 억구 문제. 앞뒤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엇비슷한 그냥 헛소리예요. 글의 흐름으로 묘와 기억에 대한 필자의 견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사치품 소비의 문제.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로 봐, 마이너스로 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시적 소비나 사치품 소비의 문제 역시 문화적 의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안 가르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과시적 소비나 사치 소비의 문제 역시 문화적 의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으면 뭐 찾아내야 돼요? 문화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게 뭔데? 라고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리고 왜 확인하게 됐냐면 얘가 단락 주제문이에요. 그러면 이 단락 주제문에 해당하는 뒷받침 문장 빨리 찾아줘야 되겠죠. 됐어요? 재화의 가치가 그 물건 자체 내에 내재한 어떤 본질적인 속성보다는 사회가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연결하셔야 돼요. 요거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의 답은 이거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사회마다 그 문화적 맥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글 전체 중심 화제가 되네요. 화제. 혼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막 헛소리 막 나와. 알겠지?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는 무슨 화상 채팅 같이 하는 화상 회의 같은 프로그램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걸 좀 활용해 볼까도 생각 중에 있고요. 아니면 이 동영상 중간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 표정을 여기 중간에 좀 저 끝부분에다가 좀 넣을까 또 생각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거 하고
아니면 뭐하니? 내 얼굴이 보이는 것,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텍스트만 보이면서 저 이야기 들으면서 하는 거 어떤지, 뭐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여기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윗글 참고해서 기억의 의미라고 했는데, 이거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원래 유비쿼터스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 얘가 중심화제니까 찾다 이 문제 찾은 거예요. 중심화제인 경우 추리 문제가 나오면 보통, 근데 글 전체나 중심화제를 가지고 추리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힘들게 좀 찾았습니다. 가끔 있으니까 너네 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새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요거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추정문이에요. 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차이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뭐 때문에? 온라인 저널리즘 때문에. 됐어? 그러면 자, 여기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요거 거기만 살짝 밑줄 쳐놨는데, 온라인 저널리즘의 출현이 가져온 획기적인 변화.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영역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죠, 여기. 쌍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단어 중에서 모르는 거, 익명성.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 있죠? 악플 같은 거 막 달 때 보면 자기 이름 없이, 그치? 이름 없이 막 넣어놓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10번. 죄송합니다.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되는 거. 자, 원래 목소리가 빨리 쉬는 거, 저거 임파선암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신적으로 아예 멘붕이 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지금 똑같아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갖고 내 이 목소리 들으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 너나 교무실에 혼자 앉아갖고 계속 지금 울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나, 둘 다 뭐예요? 대한민국 20시에도가 낳은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아니구나, 나는 대학 나왔구나, 너는 심지어 대학도 안 나왔으니 내가 너희들을 동정하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 한국의 미에는 드디어 한국의 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한국의 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국의 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자식아. 내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지. 아궁이하고 원자력 발전 있으면 뭐가 더 대단하다고? 아궁이가 훨씬 더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치? 아궁이는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따뜻하게 불 쬐면서 고구마 감자 구워 먹을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 앞에 서갖고 고구마 감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체르노빌 돼요, 체르노빌. 알겠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해서 요거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플러스. 그쵸? 무조건 플러스 찾아야 돼. 1번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1번은 안 되는 거야. 자, 한국의 미에는 이러한 미 이전의 미 이전의 미가 있대. 무슨 아름답기 이전에 그거보다 더 대단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와 분야에 따라서 미 형태가 바뀌고 강약 집산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니까 보편성은 없다는 뜻이야. 한국 미의 근본을 이루는 이 자연의 미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미 이전의 미라는 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니? 어떤 인식 이전에 이미 갖고 있는 아름다운 미,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와, 이거 진짜 너무 개 오바다, 진짜. 너무 오바다. 그런가? 그렇게 아름다우면 너네 막 무슨 고분벽화 막 이런 거 가면 솔직히 그거 그냥 대충 초등학교 중학생이나 막 이런 애들 좀 그림 못 그리거나 아니면 뭐야 숙제하기 싫은 애들이 그렸다 그래도 믿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치? 그냥 우리나라 거니까 엄청 대단하대요. 그렇게 대단하면 지금 티셔츠에 여러분들 다 뭐하고 다녀야 돼요? 티셔츠에 프린팅으로 이런 거 안 해야지 막, 그치? 뭐 다 담배 피는 호랑이 막 이런 거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문신 막 이런 것도, 문신 이런 것도 막 그 뭐니 고구려 벽화에 있는 애들 문신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너무 국수주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추론할 때 뭐라고요? 막 우리나라 관련된 거 마이너스로 보면 웬만하면 다 틀려요. 알겠죠? 그 아이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별표 쳐놓읍시다. 요 문제는 좀 별표 쳐놓읍시다.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틀에서 살짝 벗어난, 제가 10번까지는 틀에 맞고요, 11번부터는 변주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설명하거든요. 변주되고 있는 아이들을 설명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작품을 넣어놨죠. 됐어요? 이게 작품에 대한 설명이야. 금의 무게를 다는 여인이니까 이 윗부분의 내용이 다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뒷부분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문제에 별표 마구마구 쳐놓읍시다. 자, 그러면 도상학의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 두 번째나 세 번째, 그치? 단계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왜냐면 도상학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다른 단계인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5번 한번 봅시다. 여인의 등 뒤로 커다란 그림이 걸려있는데 그 안에 예수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인을 심판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림을 통해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단계를 말해. 됐어? 그래서 해석이나 편견 이런 것들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여인의 등 뒤에 있는 것이 뭐뭐인 듯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뭐뭐인 듯 보인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자신의 감상이죠. 주관성이 개입돼 있습니다. 주관성이 개입돼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죠. 1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야? 그림 나와 있었죠. 도상학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다 적용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건 내용 추리보다는 구체적 상황의 적용 문제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얘를 한 단락을 그대로 잘라서 보기로 넣어놓고 도상학을 설명해서 적용하는 문제로 나왔으면 되는데 보기가 지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돼요? 어구 추론 문제로, 추리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12번. 자, 정상사고라는 말이에요. 얘가 일단 우리 뭐예요? 얘가 중심 화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첫 번째 단락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현대사회가 크고 작은 갖가지 사고들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 우리 여기 그 까닭을 하는 거네. 우리 인간이 기술 시스템에 빈틈없이 결합되고 있기 때문이네. 따라서 그의 관점에 따르면 사고는 비정상적이거나 일탈적인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야.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사고, 그 아이를 정상사고라고 부른다. 고도화된 기술사회는 스스로 사고와 위험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답은 이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거 답은 5번이 되죠. 5번. 사고는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 여기다가 밑줄 쳐야지 막. 어떻게 돼? 사고는 비정상적이거나 일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속에 살아가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내재하는 것, 똑같은 설명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정상적이나 일탈적인 것, 우발적인 것,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니은, 양날의 칼인데 이거 비유적 표현으로 또 쓰였네요, 얘는. 역사상 과학기술의 발전이 양날의 칼인 경우가 많았다. 야, 임마, 양날의 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 한쪽,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그대로, 그 위에 이런 관습적 표현 모르겠으면, 여기죠? 요렇게 해서. 너무나 위험하지만 또 매력적이고. 그치? 그러면서 너무도
극단적인 두 요소를 동시에 지닌 경우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거 답은 그래. 이 말만 갖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너무 좋죠. 어구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게 답이에요. 답은 13번에 4번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랑 상관없이 자, 잘 들어. 논지전개 방식 어휘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어구나 문장의 의미 추론. 요 문제가 순서예요. 원래 독서 풀 때 이렇게 세 개는 그냥 무조건 먹는 거야. 반응의 적절성 평가나 구체적 상황의 적용 문제는 실은 뒤로 밀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니네 마음대로 문제 1, 2, 3, 4, 5번 이렇게 순서대로 풀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유형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덤빌 수 있는 문제와 덤빌 수 없는 문제,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와 그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4번 광전지 모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전지 모듈인데 자, 빨리 이제 우리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되니? 또 똑같아. 어디 읽으면 돼요? 광전지를 여러 개 묶은 것이며 또 뭐가 되는 거야? 태양빛을 받으면 그 에너지의 10에서 15%를 전기로 변환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번에 이거 답은 몇 번? 그레이마 이거 답은 3번이에요. 됐죠? 제발 다른 거 아닌 이유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 좋죠? 똑같아. 15번 기억도 한번 가볼까? 15번은 기억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고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야? 확인해 볼까? 여기다가 밑줄 쳐봅시다. 그렇지? 허블에 의해 우주가 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러면서 해결됐다라는 거니까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고민했던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이거 답이 4번이 되네요. 4번 어디 볼까? 정적인 우주라면 4번하고 5번을 좀 묶어놓은 중력이 한 곳에 모여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적인 우주에서 새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창조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돼 있었어요? 맞아. 그 앞부분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정적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우주를 기술하려고 했는데 중력으로 엮인 은하는 서로 당기기만 하고 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력하고 관련돼 있었네요. 답은 이거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똑같아. 이런 의미에서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자유는 선고된 것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 뭘 찾아야 돼요? 이런 의미를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치? 이런 의미 뭐라고 돼 있는데 무언가 외부 대상이 비어있는 내부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점 뭐해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다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자유란 곧 바깥에 대해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짝사랑 뭔지 알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바로 짝사랑이야. 당해본 적은 많은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마음에 들면 알아서 그냥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행동하지 못한다면 제 생각인데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행동하는데 주저주저 되는 거 있죠? 실은 니네가 사랑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너의 욕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니네 엄마 아버지 한번 생각해봐. 다
그치? 너희들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다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다 행동하잖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봐봐요. 저 어떻습니까? 혼자 나와서 여기 교무실에서 다 수업해서 이 돈 다 어떻게 돼요? 가족한테 다 갖다 주고 저는 맨날 말도 안 되는 어벤져스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속에 혼자 누워갖고 계속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알겠습니까? 자, 극단적으로 좀 몰아갔습니다. 그쵸? 잠 깨라고요. 극단적으로 몰아가고서는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정상인이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선생님 얘기만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봐. 그게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똑같아. 창작자와 수용자 의식 속에 잡은 통제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의 원리라는 건 뭔데? 이거 검열 이렇게 되겠죠. 그쵸? 발음 둘 다 가능해요. 어떻게 됩니까? 통제 창작자와 수용자의 의식 속에 사로잡힌 자리 잡은 통제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풍속의 교화, 정치 체제의 합리화, 체제 수능적 인식의 조성 등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니? 사회 체제나 정치 현실에 대해 그냥 스스로 긍정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답은 이거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노래 들으시면 알겠지만 힙합 조금 변하긴 했는데 어른들 노래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 검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힙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항적이긴 하지만 트로트 한번 보세요. 트로트나 요즘 트로트여서 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랑에서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한잔하면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다 같이 놀아도 되고 그래서 어디든 달려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렇게 체제 수능적인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17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기억의 의미 18번입니다. 계속 똑같아요. 문제 유형은. 기억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한 거 그러면 기억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돼 있어요? 눈덩이 그루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같은 말이 뭐가 돼? 여기죠. 양심 세력의 확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심 세력의 확장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러면 양심 세력이 있고 거기에 약자들이 가세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시민사회 운동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플러스네요. 그렇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등급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19번 기억의 의미 바르게 설명한 것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19번도 답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뭐라고 돼 있어? 원래 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양성자와 행력이 달병과 애교 덕분에 마음 안 맞는 이웃과도 오순도순 지내고 있는 셈이다. 같이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비유 사용했는데 약간 느끼하네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기억이 빠졌네요. 지금 기억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정부의 보이는 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게 기억이에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어디 읽어 나가야 돼? 거의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고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시장에서 해결될 일을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은 오히려 엉뚱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가 시장한테 맡길 일은 맡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독서 출제 유형 2번 하고요. 그 다음
어, 다음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독서 출제 유형 3번까지 하면 전체 출제 유형을 선생님이 다 어떻게 푸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단계마다 끊어서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 각각의 동작을 끊어서 하면 어때요? 되게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문제도 풀이가 명확하고 풀이하는 법을 아니까 그래. 그런데 문제가 통합적으로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안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계별로 끊어서 뭐 여러분들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9월 모평 끝나고 나면 이제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거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을요. 각 문제 볼 때마다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